틀고 마이크에 바짝 대줘. 자, 얘네야말로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어디서 확보했어 이거? 자, 하여튼 말해줄 리는 없고. 야, 이거 그러면 이따가 드라이브 때 파일로 만들어서 여기서 자막 넣어서 틀 거지 이제. 그때는. 할 거예요. 떨려요 요새 매일. 무서워. 지가 무서운 취지를 해놓고 이미 늦었어 이제. 자, 이미 늦었다고. 보셨듯이 빼박으로 김건희의 육성이 나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진우 라이브에서 나온다고 하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만큼 다른 언론에서도 이거를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핵심은 이겁니다.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이런 육성이 빼박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건 뭐 또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AI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일진 모르겠으나 그런다고 한들 이 시민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건 그냥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명태균이 구속되기 직전에 윤석열, 김건희 치부가 담긴 증거를 USB에 모아서 용산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때 한 언론사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게 지금 조선일보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진우 기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쓱 흘렸는데 한마디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들이 그럼 그렇게 경로를 했냐? 언론사가 보도는 안 하고 용산에 보고를 한다? 이거는 대놓고 우리를 협박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니들이 감히 어떻게 나 김건희한테 협박을 하냐? 폐간시켜버리겠다. 여기까지 지금 갔다는 게 요 녹취 내용의 배경이랑 딱 맞물리는 대목이고요. 조선일보 소속인 해당 기자는 왜 그럼 이 보도를 안 했냐? 라는 질문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죠.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의 뭐 편을 들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조선일보도 오히려 이걸 기회 삼아서 뭐 탈출구로 빠져나가려는 거 아니냐? 워낙 여태까지 별의별 짓거리를 다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김건희의 빼박 개인만 받아들여야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명태균, 뭐 이 김건희, 윤석열,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등등으로 이렇게 깊숙하게 얽혀있는 요 대목, 결국 명태균 특검이 핵심이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김건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확실하게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윤석열 관련한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무복귀 타령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직무복귀하면 자기가 개헌에 집중하겠다. 국내 문제는 총리에 맡기겠다. 이런 망상 속에 살고 있는데 윤석열 복귀할 일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얘기를 저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떠들어대고 있고 이걸 자꾸 언론이 받아 쓰는데 저런 무의미한 얘기는 좀 보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박은정 의원의 폭로인데요. 윤석열이 32인용 거실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구치소 가서도 완전히 황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 수용은 위법적 특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구치소 내 거실 4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황제 수용 의혹이 핵심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6명 정원에 1개 거실을 홀로 쓰고 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는 윤석열을 위해서 3개 거실을 추가로 비웠다. 야, 이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무슨 수용구역에 별도 칸막이까지 설치돼 있고 차량 탑승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까지 공사가 완료돼 있고 결국 그래서 32명이 써야 되는 수용 거실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좀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냐?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지어 헌재 나올 때도 손질은 웬 말입니까? 그래서 경호처 직원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난리가 났었는데 여전히 윤석열을 향한 특혜는 끝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주위에 계속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깊숙하게 연관된,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랑 깊숙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임성근 결국 어제 무사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최혜병이 목숨을 잃은 지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어떠한 징계도 없이 그냥 전역을 한 거예요. 이러니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당연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죠. 애초에 이 최혜병 사건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임성근 하나 잘랐으면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임성근을 지키겠다고 무고한 박정훈 대령을 그렇게 들들 볶아대고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아예 일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임성근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빠져나가려 했습니까? 직접적 책임은 부하에 있고 간접적 책임은 해병문화에 있다. 이따위 말장난을 하면서 애들이 언론에 접촉하면 안 되는데 라고 포칠대대장한테 얘기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런 인간이 결국 다 부하들한테 책임 떠넘기고 자기의 몸보신만 하고 이게 지금 국힘 세계관하고도 너무 잘 맞아떨어지지 않냐고요. 아무튼 그래서 블랙펄 이종호 얘기도 나오면서 김건희 씨랑 또 긴밀한 관계 아니냐라는 얘기도 진작부터 나왔는데 결국 윤석열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어마어마한 세계관이 하나씩 금이 가고 있는 상황에 임성근은 어떻게 저렇게 무사전역할 수 있냐, 저대로 내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더욱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세훈 씨 여기서 지금 본인도 홀라당 빠져나가려고 열심히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 중이지만 오히려 그게 명태균 씨의 분노만 더 키웠죠.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증거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계속 그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검찰에서는 오늘 오전에 김한정 씨의 압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3천만 원 정도를 대신 납부했다는 대납 의혹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단순히 근데 김한정 씨는 오세훈의 무슨 스폰서다 이렇게 볼 수 없고 국힘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오세훈 측근 이렇게만 봐서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김한정 씨를 타고 결국 오세훈한테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세훈뿐만 아니라 홍준표, 이준석 등등 연관된 인물, 특히 지금 잠시 사라져있던 지상욱 당시 여연 원장 이런 인간들까지 싹 다 잡아와야 되는 거죠.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씨는 지금 명태균 문제로도 여러모로 골치가 아픈 상황에 CBS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준석, 김현정 언론 유착 의혹으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3년 전에 이준석을 대리하던 이병철 변호사가 이번에는 이준석, 김현정 앵커의 방송법 위반을 고발하고 허은하 대표를 대리하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참고로 그래서 이준석과 성공보수 관련 소송에서도 이겨서 2심에서도 이준석이 이병철 변호사 측에 7,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고요. 이런 상황에 CBS의 해명이 나왔는데 간략히 요약해보면 이건 수사 대상도 아니다, 논쟁거리도 될 수 없다, 그래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준석과 연관돼 있다는 거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적인 교류도 전혀 없었고 유착이란 말 붙이지 마라, 이거는 CBS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흔들려는 시도다, 추후에 불필요한 언급이나 악의적 왜곡을 지양해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게 바로 김현정의 뉴스쇼다, CBS가 추구하는 공정함의 가치를 보여주겠다. 대략 그냥 길게 썼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CBS 측 해명의 핵심 대목입니다. 이러니 다음 반응에서도 보시다시피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국민들을 우롱할 거냐, 이걸로 어떻게 납득하란 말이냐 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준석이 늙어 죽기 전에 끝나냐, 해명이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한다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몇십 년 애청자였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올라가서 지금은 손절했다, 그러더니 결국 이런 사단이 났구나 라는 반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도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는 상황이고 CBS 측의 추가 해명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걸 보고 그동안 우리가 오해를 했었구나,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연, 협업, 그 다음에 그 오류, 게다가 이준석 측의 단어는 빈번,
이지 않았습니까? 오류, 우연, 화법, 빈번 이 키워드로 과연 이 심각한 어마어마한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저는 매우 회의적인데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결국 내일 또 폭로가 예고가 된 이준석 특집 어떤 식으로 전해지는지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